안녕하세요. 작은 벤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의료기기를 주로 개발하고 있어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꿈을 갖고 회사를 창업한 지가 벌써 6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그런데 저는 작년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좋은 경험이 아니라서 상당히 불쾌한 경험이라서 입에 올리기가 민망하다는 생각부터 드네요. 하지만 어쩌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각심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작은 용기를 내서 글을 써봅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은 저희 회사가 한창 성장하며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당시 제 일상은 대부분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화초에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면 눈에 띄게 자라나듯이 전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에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이 저보고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네도 이제 여자 좀 만나야 하지 않나? 자네 부모님도 분명 며느리를 기다릴 텐데. 에헤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연애나 결혼 생각은 없어요. 그게 자네 부모님은 또 아닐 걸세. 다른 게 효도가 아니야. 그저 좋은 처자식 두고 행복하게 사는 게 대한민국 부모들이 바라는 전부라고. 자네한테 꼭 어울리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식사나 한번 하는 게 어때?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걸세. 저는 끝내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소개를 시켜준 사람의 면이 있으니 식사나 한번 하고 적당히 인사만 나누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여자를 만나보 보니까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더군요. 그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미국 의사 면허를 딴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는 여자였죠. 그 여자와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대화가 잘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저희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나름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머, 그 기계가 그쪽 회사에서 개발한 거였군요. 저 그거 미국에서 본 적 있어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참 좋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걸 다 개발할 생각을 하셨어요? 준식 씨 정말 멋지세요. 아닙니다. 그나저나 미진 씨한테 인정받으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이쪽 분야도 경쟁이 치열해서 조금만 방심하면 다른 업체들이 금방 치고 올라오니까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부분을 선도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준식 씨가 회사를 창업하고 지금까지 잘 운영할 수 있던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저는 자기 발전적인 남성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아휴, 미지 씨를 봐서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저는 그 여자에게 강한 호감을 느꼈고 상대도 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애프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진 후 서로에 대해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전 졸지에 미국 의사와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연애에는 영 관심이 없던 제가 미국 여의사와 사귄다니까 주변에서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역시 되는 놈은 뭘 해도 된다며 한탄을 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이제 마누라를 모시고 살아야 할 거라며 짓궂은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누가 뭐라고 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여자에게 푹 빠져 있었죠. 여자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저를 위해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전 그런 여자친구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애 1년 만에 그 여자에게
정성껏 준비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너만 바라보고 싶다고, 나와 평생 함께 해달라고 제 진심을 다해서 고백했어요. 여자친구는 제 진솔한 마음에 감격스러워하며 제 청혼을 흔쾌히 받아주었네요. 결혼은커녕 연애에도 담을 쌓고 살았던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셨죠. 거기에다 결혼할 여자가 미국에서 의사를 했던 수즈라고 하니까 정말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니 자식이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인데 그동안 불효를 했단 생각에 마음이 쓰리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의사 며느리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으니 그간의 불효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었네요. 부모님은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기쁜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우리 준식이가 언제 결혼을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여자 만나려고 그렇게 엄마 속을 태웠나 보네요. 어쩜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미국에서 피부과 의사까지 했을까? 난 대환영이니까 앞으로 우리 잘해봐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준식 씨를 만날 운명이었는지 그동안 연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날 줄 알았다면 진작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넘어올 걸 그랬나 봐요. 아,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제 전 어머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인걸요? 제가 미국에서 지냈어도 그 정도 예의는 있어요. 어차피 가족이 될 사람인데, 그럼 그럴까? 미진이라고 했지? 아우, 어쩜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까? 특히 저희 어머니는 마치 딸 하나가 생긴 것 같다면서 너무 좋아하셨고, 아버지도 예비 며느리의 애교에 한바구음을 지우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예비 신부 집안에서도 절 무척 반겨주셨어요. 예비 장모님은 혼자 딸을 키워오면서 말도 못하게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이제 딸애가 훌륭한 청년에게 시집을 간다고 하니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눈물을 흘리실 정도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 미진이가 자네처럼 훌륭한 사업가랑 결혼을 한다니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연고도 하나 없는 미국에서 미진이 가르치고 키우느라 고생을 참 많이 했지. 앞으로 우리 미진이 잘 부탁해.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정말 아끼며 잘 살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에게 각자 인사를 드렸고 이제 상견례를 하고 날짜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막상 결혼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예비 장모님은 제게 무척 잘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위가 될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하시는 눈치셨어요. 장모님은 미래의 사위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싶다며 자주 절 부르셨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부터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 저도 기분이 좋았네요. 그래서 최대한 자주 얼굴을 뵙고 자주 찾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모님을 뵐 때마다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장모님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았던 겁니다. 물론 예비 사위에 대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을 수는 있지만 너무 자세하게 묻고 따지시는 것 같아 약간 불편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보게, 자네 회사가 연매출이 얼마 정도 되나? 의료기기 벤처기업이면 매출이 상당하지 않어? 네? 아, 지금 한창 성장세여서 정확한 매출을 따지긴 어렵지만 연매출 최소 2, 30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하긴 매출이 전부 영업이익은 아니잖아. 직원들 급여 주고 회사 운영비 제하고 나면 얼마나 남으려나?
연구 개발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서 남는 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회사가 더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도 자네가 가져가는 연봉은 꽤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남는 게 없다지만 명색의 회사 대표가 손가락만 빨면서 살 순 없자는가? 아, 그렇긴 하죠. 하지만 웬만하면 회사에 다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래를 위해서 더 현명한 선택이니까요. 그럼 회사 법인카드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지? 자네가 대표니까 누가 터치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네. 아유, 요샌 그러면 큰일 나요. 회사 돈을 함부로 썼다간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유, 회사 대표들이 하는 앓는 소리는 믿지 말라더니만 자네도 다를 바 없구만. 암튼 젊은 사람이 자기 회사를 차리고 그만큼 성장시켰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지. 아,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장모님이 노골적으로 호구조사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부모라면 내 딸을 어떤 남자가 채가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불쾌한 마음을 지우고 이해했네요. 그런데 예비 장모님의 선을 넘는 행동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복의 오서방, 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네? 예,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사람이 예쁘게 만나서 잘 사는 것 말고 부모가 더 원하는 게 있겠나. 하지만 우리 미진이가 미국에서 죽자 살자 공부해서 의사 면허까지 땄는데 한국에 와서 막상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부모로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야. 자네도 알겠지만 동양인이 미국에서 의사가 된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 우리 미진이가 그 흔한 연애 한번 하지 못하고 오로지 피땀 흘려가며 책을 판 끝에 그 엄청난 일을 이룬 거야. 내 말은 그런 딸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할까봐 걱정이 된단 말이지. 아,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미진이가 경력이 단절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미진이랑 잘 상의해서 계속 의사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울 생각이에요. 아, 그런가? 아유, 자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네. 그래, 자네 정도 능력이면 우리 미진이 적당한 피부과 하나 기원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지? 네, 개원이요? 아, 저는 개원이 아니라 페이닥터로 일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페이닥터? 아유,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 미진이가 고작 집꼬리만한 월급이나 받자고 그 힘들다는 미국 의사 면허를 땄겠어? 최소한 강남 어디쯤에서 자기 간판 걸고 의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벤처회사 대표랑 결혼을 했는데 고작 페이닥터나 하고 있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하고 다니나? 아,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미진이랑 의논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먼. 의사 와이프 보기가 어디 흔한가? 그것도 미국 의사라면 자네는 정말 복 받은 거야. 와이프가 피부과 원장이면 자네도 체면이 사는 거니까 좀스럽게 굴지 말고 통 크게 생각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지? 예비 장모님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면 피부과 하나 정도는 개원을 해주라는 말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솔직히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강남의 피부과를 개원하려면 자금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인테리어도 인테리어고 제가 의료기기 쪽에 있어서 잘 알지만 웬만한 피부과 의료기기를 구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자고 애걸복걸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예비 장모님 앞에서 실은 내색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선 참고 나중에 여자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이 우리 결혼하면 자기가 페이닥터로 근무하는 건 절대 못 보시겠다고 하시던데 강남에서 피부과 하나쯤은 개원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자기도 같은 생각이야? 아,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아, 엄마도 참. 하긴 나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선자리가 몇 번 들어왔는데 하나같이 병원을 개원해준다는 조건을 내세웠거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나 봐. 하지만 그러면 준식 씨가 너무 부담스럽잖아. 난 월급쟁이도 괜찮으니까 엄마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해? 강남에 피부과 개원하는 일이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니고 준식 씨한텐 좀 무리잖아. 그치? 여자친구는 입으로는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눈빛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친구의 본심도 벤처기업가인 제가 당연히 병원 하나쯤은 개원해 주리라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네요. 결혼은 현실이라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과 사랑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이 우선시되는 것 같아서 씁쓸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의 생활을 접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한 예비 신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예비 신부의 병원 개원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와 장모가 거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여자친구가 예비 장모와 식사를 하자고 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식사 자리에 나갔어요. 장모님이 제가 회를 좋아하니까 특별히 아주 잘 아는 횟집을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은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 위치한 횟집이었는데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더군요. 모서방, 어때? 이 집 잘하지? 우리 사위가 회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아주 어렵게 예약한 곳이야.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네요. 그래, 맛있었다니 다행이네. 자네가 잘 먹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그럼 이제 식사는 다 한 것 같으니까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네, 구경이요? 어딜 구경해요? 여기 주성복합 아파트가 워낙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해서 구경 한번 해보려고. 이 아파트가 위치도 좋고 실내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는데 두 사람 신혼집으로는 딱이다 싶어. 내가 공인중개사한텐 미리 얘기를 해뒀으니까 바로 올라가서 구경하면 돼. 갑자기 고급 아파트를 구경하자는 예비 장모님의 말이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결국 식사는 핑계일 뿐이고 아파트를 보는 게 진짜 목적이었던 겁니다. 더 화가 났던 건 여자친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불쾌한 감정을 참고 아파트를 둘러보자는 두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아파트 내부를 구경하며 유난히 호들갑을 떨더군요. 이야, 요새 아파트는 정말 잘 지었다. 인테리어도 너무 좋고 공간 배치도 훌륭하네. 평수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면 두 사람 신혼집으론 딱일 것 같은데 오서방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정도 아파트에서 신혼상이 많은 것도 나쁘지 않지? 예? 예. 그런데 이 정도 아파트는 2, 30억은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소박하게 시작하는 거지. 집은 살면서 차차 넓혀가는 걸로 하고
난 이 아파트가 참 마음에 드네. 미진이는 어떠니? 괜찮지? 예비 장모님의 질문에 여자친구가 괜스레 시선을 돌리며 은근슬쩍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나도 마음에 들어. 이제 우리 두 사람 처음 시작하는 건데 너무 과한 것도 내 성격에 맞지 않고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 예비 장모도 장모지만 모르는 척 새춤을 떠는 여자친구가 정말 얄밉게 보이는 겁니다. 2, 30억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쇼핑을 하듯 신혼집을 고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불쾌했어요. 하지만 최대한 제 속마음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죠. 괜히 없어 보일 것 같기도 했고 장모님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혼집 쇼핑을 하게 된 저는 예비 장모님과 헤어진 후 여자친구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미진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그냥 가볍게 식사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나한테 신혼집은 이 정도 수준에서 해오라고 부담 주는 그런 자리였냐고. 아, 준식 씨 기분 나빴어?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엄마가 점 찍어둔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식사도 할 겸 구경도 할 겸 그랬던 거지. 그런데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어차피 신혼집은 구해야 하는 거고 엄마도 내가 어떤 집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 안 그래? 혹시 준식 씨, 그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그런 건 아니지? 가격도 가격이지만 나한테 은은 한마디 없이 강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 솔직히 2, 30억대 아파트를 슈퍼마켓에서 물건 고르듯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아, 그랬구나. 내가 미처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네. 기분 나빴으면 미안. 그리고 그 아파트는 구경만 한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준식 씨가 생각한 집이 있으면 거기도 구경해보자. 제가 정색을 하자 여자친구가 마치 몰랐다는 듯 슬쩍 한 발 물러섰어요. 마음에 찜찜함은 남았지만 그날 그 사건은 또 그렇게 요야무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여자친구가 백화점 팜플릿을 제게 보여주며 예물은 해외 명품으로 하고 싶단 말을 꺼내더군요. 억소리가 날 만큼 고가 명품 브랜드였어요. 그것도 기가 차 죽겠는데 거기다 엉뚱한 소리도 덧붙이는 겁니다. 우리 결혼식장을 내가 미리 좀 알아봤는데 연예인이나 기업가들이 예식장으로 많이 애용하는 호텔 연회장이 있더라고. 대관비랑 장식점 하면 대강 7, 8천 정도 된다는데 그 정도쯤은 괜찮겠지? 준식 씨, 나 꼭 거기서 우리 결혼식 하고 싶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될지? 5개 가까운 예물에다가 7, 8천 하는 예식장이라뇨. 이건 해도 너무하다 싶었어요. 저는 허영심이 가득 찬 여자친구에게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미진아, 꼭 그런 데서 결혼식까지 해야겠어? 그냥 평범하게 양가 부모님 모시고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 잡으면 되잖아. 그리고 네가 고른 예물 너무 과해. 나 재벌 아니야. 자기가 욕심 부리는 만큼 척척 다 해줄 능력이 못 된다고. 뭐, 그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자한텐 결혼식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는 거야. 너 욕심? 그럼 신부가 예쁘고 멋진 예물을 갖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이야? 진식 씨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여자친구를 속물 취급이나 하는 편견 가득한 사람이었냐고. 그래. 그럼 준식 씨 말대로 다 때려치우자. 그냥 정한수나 한 그릇 떠놓고 결혼하자고. 그럼 속 시원하겠어? 여자친구는 제 말에 획 토라져서는 쏘아붙이더라고요.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뒤늦게 토라진 여자친구를 달래려고 해봤지만 단단히 삐친 여자친구는 며칠간 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괜히 제가 꿈한 마음에 한 소리를 해서 여자친구에게 상처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 결혼하는 여자친구에게 좋은 거, 멋진 거 해주진 못할 망정 너무 돈돈거린 게 아닌가 반성도 들었고요. 그래서 여자친구 마음을 풀어주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장문의 문자도 보내고 집 앞도 찾아가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고 했죠. 하지만 단단히 화가 났는지 통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쯤 예비 장모님이 전화를 걸어 와서는 제게 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보게 우서방, 두 사람이 뭐 때문에 다퉜는지 미진이한테 대강 얘기는 들었네. 그런데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쪽에서는 자네의 사회적 지위나 격에 맞게 최대한 맞춰가려는 부분도 있다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욕심이네 뭐네 해가며 사람을 속물로 취급하면 어떡하나? 그럼 이 결혼 파트너 잔소리밖에 더 돼? 자네 때문에 미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기나 하나?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네. 죄송합니다. 꼭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이 일로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자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미진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미진이 좀 잘 설득해주세요. 그래? 아유, 이 일에서 남자들이 무심하단 소리를 하는 거야. 세심한 여자 마음을 잘 챙길 줄 알아야지. 알았네. 자네 마음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미진이한테 잘 얘기해봄세. 예비 장모님은 토라진 여자친구를 설득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며칠 후 여자친구는 제 연락을 받고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제야 전 안도리라고 결혼 문제에 관해서는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원하는 곳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고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로 예물을 맞춰주기로 했어요. 또 살고 싶어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하기로 했고 결혼 후에 여자친구 병원도 개원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제야 여자친구는 만족을 하더군요. 저도 어차피 와이프 될 사람을 위한 일인데 아까워하지 말자고 마음을 고쳐먹었네요. 그 뒤로부터는 저희 결혼식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위해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평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결혼식 비용은 허례허식을 싫어하는 저에겐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신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결심한 이상 꼭 참을 수밖에 없었죠. 막상 결혼이 현실로 다가오니 신경 쓰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회사 일도 해야 하는 와중에 결혼까지 준비하려니까 정신이 없었지만 틈틈이 주변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청첩장을 건네주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청첩장을 주려고 오랜만에 대학 후배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를 통해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후배는 오랫동안 미국 유학 생활을 하던 친구였는데 극적으로 연락이 닿아서 뒤늦게 제 결혼식에 초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보여준 예비 신부 사진을 보더니 순간 인상이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표정이 왜 그래 임마. 형수님이 너무 예쁘게 생겼냐? 아니 형, 그게 아니라 형수님이 미국 어디에서 공부했다 그랬지? 뉴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왜? 아니, 내가 아는 얼굴 같아서. 그 형수님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이름? 이미진인데. 뭐야, 너 설마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내 여자친구랑 알았던 거 아니야?
이름도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직접 아는 사이라기보단,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형, 내 말 잘 들어봐. 뭔데 그렇게 뜸을 들이고 그래? 후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 전 후배의 설명을 듣고 제 길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후배는 미국 유학 시절 아는 이의 결혼식 파티에 초대를 받았고, 그때 제 여자친구를 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절 경악하게 만든 사실은 제 여자친구가 바로 결혼식 주인공이었던 신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 한마, 그게 무슨 헛소리야. 그러니까 네 말은 미진이가 미국에서 결혼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야? 야, 확실해? 너 말 잘해야 돼. 괜히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다가 형 결혼식 망치지 말고. 나 다음 주에 결혼식이라고. 나도 알아. 그래서 지금 형수 사진을 100번 1000번 보고 말하는 거잖아. 이름도 맞는 것 같고. 알았어, 형. 그럼 나한테 며칠만 시간을 줘봐. 내가 확실히 알아보고 말해줄게. 후배는 자신의 기억이 완벽한 건지 정확히 알아보겠다며 자신에게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전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결혼식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배의 말만 믿고 결혼식을 취소할 순 없었습니다. 이미 저희 결혼식을 되돌리기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전 가슴에 졸이며 후배가 착각하고 오해한 것이길 간절히 비는 것밖엔 할 수 없었네요.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흘렀고 결혼식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전 이 의혹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예식장에 들어섰어요. 제게 축하를 건네는 사람들에겐 환한 미소로 응답했지만 제 속은 속이 아니었어요. 그 후배도 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조교수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남겼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 조교수랑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SNS로 메시지를 남겼는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네. 나도 연락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어쩌면 내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 괜히 형 마음 심란하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네. 저는 그 후배의 말을 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되든 제 눈앞에 있는 신부와 현실만을 믿기로 했어요. 그 후배에겐 괜찮다고 다독이며 전 무사히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 친지들과 함께 뒤늦은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연회장을 서성이던 그 후배가 절 살짝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후배의 표정을 보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어요. 전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그 후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달이 난 후배가 제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펄펄 뛰며 말했습니다. 그 조 교수님한테 연락 왔어. 형, 이거 봐. 내 말이 맞잖아. 이미진 씨 이 사람 미국에서 결혼했던 거 맞다니까? 내가 똑똑히 기억한다고. 이 여자 미국인이랑 결혼했었고 결혼 1년 만에 헤어졌어. 나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알던 조 교수랑 결혼을 한 여자라니까. 그분이 나한테 결혼 사진까지 보내줬어. 형이 직접 봐. 저는 후배가 내민 핸드폰을 보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사하게 웃는 그 여자는 분명 제 여자친구가 틀림없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미진 씨가 허영심이 너무 심하고 쇼핑 중독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헤어졌대. 자기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자라고 하잖아. 형,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럼 형수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형이랑 결혼한 거잖아. 내 말이 맞지? 후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설명을 하는데 정말 앞이 캄캄하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군요. 이 결혼식을 치러버린 후에야
여자친구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돼버린 셈이었죠. 전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한 건지 정신이 다 아득해지더라고요.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후배에게 여자친구의 결혼 사진을 전송받고 연회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장모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 또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하하호호 웃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갈갈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이미 결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아니, 저를 지금까지 속여왔다는 사실이 절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이 여자가 결혼을 한 이력을 숨겼다는 사실은 아닌 이상 이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엄청난 비밀을 밝히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남자랑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이 여자 사진을 꺼내려고 몇 번이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손과 심장이 떨려서 도무지 행동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실망하실 부모님의 표정을 상상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추악한 사실을 밝히고 결혼을 엎어버려야 하나, 아니면 일단 부모님을 보내고 난 뒤 나중에 이 여자랑 사실 여부를 따져야 하나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장모님이 울고 싶은 놈 뺨 때릴 만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인품 좋은 분들을 사돈으로 맞아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미진이가 미국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미국 의사 면허 따는 일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미국에서 그 흔한 연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공부만 한 애입니다. 이렇게 귀한 딸이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참 그러네요. 사실 오서방이랑 미리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만 그래도 오서방이 이런저런 배려를 해줘서 그나마 뻥 뚫린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사부인, 오서방이 우리 미진이 병원 개원해주기로 한 것도 들으셨나요? 허허허허. 장모가 마치 확인이라도 받는 것처럼 병원 개원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하지만 전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미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재빨리 장모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장모님, 병원 개원 문제는 미진이랑 차차 의논하겠습니다. 그래, 오서방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려고. 잘 알았네. 아참, 그리고 이건 내가 따로 작성한 건데 한번 확인해보게. 이게 뭡니까? 내가 우리 딸 미국에서 가르치고 키우면서 들어간 비용이야. 자잘한 건 전부 제외했고 굵직한 것만 적어뒀네. 대강 3억 정도 될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이 피부과 의사인데 이 정도 지참금은 받아야겠지? 예,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3억을 내라는 말씀이세요? 뭘 그렇게 놀래? 그럼 귀한 딸을 데려가는데 이 정도 지참금도 안 내놓으려고 했어? 외국에서는 딸 데려가는 대신 장인 장모에게 지참금을 내놓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3억이면 차포떼고 남는 것도 없어. 나도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고 뭐라도 남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장모의 태도에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저희 부모님과 친지들도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당황해하셨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기 딸이 이미 한 번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숨겨놓고 돈을 요구하는 행태가 치가 다 떨렸습니다. 장모님의 망발에 격분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모가 건넨 계산서 같은 종이를 들고 그 사람들 눈앞에서
벅벅 찢어버렸어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그걸 찢어버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이러는 겐가? 아줌마, 제가 호구로 보여요. 아줌마, 자네 미쳤나? 결혼에 한 번 실패한 딸을 신분 세탁해서 새 시집을 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냐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고요? 그럼 어디 이 사진이나 보고 설명해 보시죠. 얼굴이 백지장이 돼버린 장모와 여자친구 앞에 후배에게 받은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그러자 두 사람 눈동자가 커다래지더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자네가... 이래도 끝까지 결혼 장사를 할 속셈입니까? 그래도 미진이랑 만났던 시간이 있어서 조용히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요? 결혼 지참금으로 3억을 내놓으라고요. 당신들 양심이란 게 있는 사람들이냐고요? 그게 말일세. 그게 다 오해야. 우리 미진이가 정식으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그래, 돈거를 한 것뿐이라고. 결혼식 다 끝나고 결혼 파티까지 했는데 그게 결혼이 아니고 뭡니까? 개소리 집어치우고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발할 테니 고소장 받을 준비나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가 버럭버럭 소리 지르니까 두 사람이 벌벌 떨기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던 여자친구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신식씨, 내가 다 상념할게. 내가 미리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미국에서 결혼을 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남편놈이 바람에다가 알코올 중독까지 있어서 그래서 헤어진 거야. 난 그 결혼 진짜 결혼이라고 생각 안 해. 그래서 말 못했어. 신식씨 놓칠까봐 말 못했다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건 신식씨뿐이야. 헛기고 있네. 내가 네 전 남편이란 사람한테 얘기 다 들었거든? 너 그 남자 재력 보고 결혼하자고 꼬신 거라며. 매일같이 클럽이랑 백화점에 화장실처럼 들락거리고 가점을 돌보긴커녕 남의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져서 소박 맞은 거라던데. 아냐?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진식씨가 더 잘 알잖아. 그래.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인 여자지. 넌 어쩜 그러고 나서도 나한테 병원을 개원해달란 말이 나오냐. 어쩐지 네가 고급 아파트 우는거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진식씨, 정말 아니라니까. 나 못 믿어? 시끄러워. 결혼식은 했지만 어차피 혼인신고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어디 두고 봐. 나와 사람들을 속인 대가는 똑똑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테니까 이제 꺼져. 진식씨,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여자친구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여자의 연기에 속아 넘어갈 리가 없었어요. 전 제 결혼식을 찾아와준 친지들에게 이 상황을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화가 난 저희 쪽 친지들은 여자친구와 장모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손가락질을 하더군요. 결국 그날 치른 결혼식이 곧바로 파혼식이 돼버린 셈이었습니다. 모든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끝까지 변명으로만 일관했어요. 나중에 만에 하나 티끌만한 진심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후배를 통해 여러 번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지만 그 여자의 거짓된 인생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건 그 여자는 미국에서 피부과 전문의명을 딴 게 아니라 헬스케어 회사에
피부관리 자격증을 딴 것이었어요. 결국 제게는 병원 개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은근슬쩍 뷰티 관리 쪽으로 샵을 오픈할 계획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엄마란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며 제게 이런저런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가 상대를 기망한 행위라고 호소했어요. 재판 결과 법원에서 제가 입은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복구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고 그들은 사기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들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깜빵에 보내버리고 싶었지만 더 이상의 악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 그쯤에서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전 제게 이 사실을 알려준 후배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크게 한턱을 쐈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전 그들에게 제 인생을 저당 잡히고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 그 상상을 하면 아찔합니다. 사실 그 최악의 경험 때문인지 전 지금도 연애를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덕에 일에 오롯이 집중하고는 있지만 제가 장가를 가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쁜 기억도 치유가 되리라 믿고 있어요. 어쩌면 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네요. 이만 제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한마디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